어떤 식으로 이 저자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갔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광속의 90% 속도로 던진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Now, normally when an object flies through the air will flow around the object. But in this case, the ball would be going so fast that the air molecules wouldn't have time to move out of the way. The ball would smash right into and through them. And the collisions with these air molecules would knock away the nitrogen and carbon and hydrogen from the ball, fragmenting it off into tiny particles, and also triggering waves of thermonuclear fusion in the air around it. 기상천외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학, 화학, 물리학 등의 지식을 총동원하는 랜들 먼로. 해답을 찾기 위해선 걸림돌도 문제없고 성역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바로 세계적 기업 구글과 연관된 질문을 풀다가 생긴 일이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다. 만약 세상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천공카드에 저장한다면 구글의 자료 보관소는 얼마나 클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일단 구글이 지닌 총 정보량부터 알아내야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Google's pretty secretive about their operations, so no one really knows how much data Google has, and in fact, no one really knows how many data centers Google has, except, people at Google itself. And I didn't expect to get an answer from Google. 하지만 창의적인 발상과 집요한 계산을 통해 랜들 먼로는 약 1000엑사바이트의 자료를 구글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천공카드의 부피를 계산해냈다. 그리고 이를 XKCD 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구글 측으로부터 랜들 먼로에게 선물이 도착했다. 구글 로고가 박힌 천공카드였다. 천공카드는 일종의 퍼즐이었다. 랜들 먼로는 친구들의 도움까지 얻어 암호, 방정식 등 여러 단계로 된 복잡한 퍼즐을 풀었다. 마침내 풀이에 성공한 랜들. 그런데 그것은 바로 Official answer to my article, and it said, no comment. 멍청한 질문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멍청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꽤나 흥미로운 곳에 도달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에 대한 엉뚱하면서도 재기발랄한 접근. 열렬한 추종자까지 양산하고 있는 랜들 먼로의 작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이 사실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마다 각각 답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책 보시면서 어떤 질문하고 또 그 해답이 재미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보통 뭐 남극, 북극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과학을 공부를 하고 좋아했지만 나도 참 생각이 닫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답은 그 아폴로 2호에 있던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구 밖을 정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그 나중에 부가적인 질문이 그 사람은 외로웠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뭐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고요했던 평화로웠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좀 의외의 답을 해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그냥 좀 유쾌하고 이런 과학자가 아니라 좀 그 이상의 뭔가 작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도 저 부분 그 사람들은 외로웠나요? 여기서 김소리 아나운서가 이 부분은 좀 좋아하겠다.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 이미 저를 파악하셨군요. 문과스러운 뭔가 과학에서 문학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 저자 되게 마음 따뜻한 남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 따뜻해요. 공명아 씨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초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수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 혼자 대답을 하죠. 이거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험하다는데. 근데 답변을 보니까 놀랍게도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는 안전하는데 대신에 들어가려 하면 뭐 총알을 맞을지도 모른다. 뭐 대신에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그 감기 전멸시키기 뭐 이런 게 네네. 있었어요. 고립시켜서, 네. 전 세계인들을 뭐 2주 이상 서로 각자 떨어뜨려서 고립시켜 놓으면 감기는 전 세계에서 사라지나요? 근데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저는 보면서 그 질문 70억 명이 지구에서 동시에 딱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그래서 네. 결론은 뛰어도 지구엔 별 영향이 없다이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풀이가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무질서와 혼란과 거기서 많은 얼마나 사람들이 죽을까.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풀어.